지금 갭 투자 시점을 기다리려고 목돈을 6개월에서 1년 그냥 묵히고 있다면 그건 돈을 마치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삶인 거지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돈은 날 위해서 일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점은 갭 투자 시점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사업, 주식, 부동산.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죠. 진짜 능력이 뛰어나서 큰 연봉을 받거나 요즘 같으면 하이닉스에 다니거나 그럴 거 아닌 이상에 크게 세 가지로 돈을 법니다. 사업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겠죠. 주식은 최근 코스피가 1년 사이에 2배나 올랐습니다. 근데 변동이 너무 심하죠. 주변에 주식으로 소소하게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막상 주식으로 큰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접근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부동산으로 큰 돈 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몇백 채씩 갖고 있는 엄청난 다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소하게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이외에 한두 채 더 갭 투자해서 그 갭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살펴보면 꽤 있습니다. 이 갭 투자라는 게요, 전 세계에 사실상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갭 투자라는 게 전세라는 개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전세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값의 60에서 80%를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 대가로 집을 빌려 쓰는 방식이에요. 세입자는 목돈이 있으면 월세 부담 없이 그 집에서 살 수 있고 또 나중에 돌려받기까지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자 없이 목돈을 빌려서 그걸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이고 전세가 8억이라면 내 돈 2억만 들여서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집값이 10억이면 은행에 대출을 받더라도 계속 이자가 나올 텐데 전세입자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거니까 나는 2억만 있으면 돼요. 근데 거기에 집값이 10억에서 12억으로 오르면 나는 2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번 셈이니까 수익률이 100%나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재테크를 하신다는 어르신들은 노후 대비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갭 투자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갭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업입니다. 사업. 부동산 사업이에요. 사업의 정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수익성, 불확실성과 리스크, 자기 책임. 이 세 가지에 다 해당하죠.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이고 리스크가 있고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건 그냥 항상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깨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좀 그랬죠. 이 갭 투자라는 개념도 한국에서 전세가 사라지지 않는 한 지속될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갭 투자가 사업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갭 투자가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냐고 강조를 하냐면 사업은 결국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좋은 시장에 가면요, 뭘 내놔도 다 팔립니다. 쓰던 양말을 벗어나도 팔려요. 그런데요, 시장이 안 좋으면요, 정말 좋은 물건을 내놓아도 안 팔립니다. 그게 시장이에요, 시장 상황.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이 시장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해요. 지금 갭 투자를 해도 좋은 시장인지. 지금 어떤 시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부동산 시장 어떤가요? 지금 전세와 월세가 씨가 마른 상태죠. 위에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월세가 늘어났을까요? 집주인 입장부터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재산세, 종부세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이 세금 내려면 전세보다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월세가 훨씬 낫죠. 실제로 보유세가 오를수록 월세도 따라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세입자 입장도 바뀌었죠. 전세 사기 기억하시죠? 2023년 이후 공식 피해자만 3만 7천여 명입니다. 전세가 더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세입자들도 스스로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어요. 집주인도 월세, 세입자도 월세. 그나마 있던 전세 매물도 반전세로 바뀌면서 지금 전세 물건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갭 투자는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갭 차이만큼 투자하는 방식인데 공급이 부족해서 매매가가 오른다가 해도
세입자들이 전세를 외면하고 월세로 몰리면 갭이 벌어지게 됩니다. 역대급 공급 절벽. 현재 원자재값 폭등과 고금리로 건설사들이 공사를 대거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어요.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올해 서울에 새로 하는 아파트 32,000 가구입니다. 근데 내년엔요? 16,000 가구예요. 딱 절반. 딱 절반밖에 안 돼요. 공급이 줄어든다고 가격이 상승하니까 집값이 곧 상승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거래량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과 거래가 되는 것은 별개예요. 현재처럼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공급만 부족하면 거래 절벽 속 호가만 계속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갭 투자는 나중에 집을 팔아야 수익이 확정되는 사업인 건데 팔리지 않는 그림의 떡 같은 가격 상승은 투자자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갭 투자의 기본이 뭐예요? 전세 끼고 집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청약 당첨돼도 바로 전세를 못 나요.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최장 5년 동안. 정부가 규제 좀 풀어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의 전세 매물 오히려 올해 초보다 27%나 더 줄었습니다. 갭 투자의 기본 전제 자체가 법으로 막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때요? 정부는 심지어 1주택자인데 전세 대출을 한 사람들, 즉 자기 집은 사정 때문에 월세나 전세 주고 본인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사는 사람들도 지금 규제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4월 17일부로 다주택자는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됐죠. 그럼 빚내서 갭 투자하는 길 막혔습니다. 그리고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갭 투자에 대한 희망을 갖고 계신가요? 여기서 집값이 오를 것 같은데 빚이 없으면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갭 투자를 한다는 건 그 돈을 일단 부동산에 묶어두는 걸 의미해요. 부동산에 돈이 묶여있는 순간 보유세도 내야 됩니다. 근데 보유세도 올리고 있죠, 지금. 집값이 올라간 만큼 세금도 올라갑니다. 나는 수중에 번 것도 없는데 세금 내래요. 거기에 부동산은 관리까지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지금 갭 투자 구간을 견디실 수 있으실까요? 솔직히 지금 대놓고 부동산 투자하기 정말 안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무주택자면 기회가 있다. 선거 끝나면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이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느 지역이 핫하다, 어느 지역을 매수해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갭 투자하지 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갭 투자 시점을 기다리려고 목돈을 6개월에서 1년 그냥 묵히고 있다면 그건 돈을 마치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삶인 거지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돈은 날 위해서 일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점은 갭 투자 시점이 아닙니다. 1년에서 2년 그 좋은 시점을 잡겠다고 돈을 그냥 예금에 묶어두지 마세요. 시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양한 투자처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수 있어요. 투자에는 예금, 주식,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던 것 뿐이에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자산가들만 야금야금 하던 거예요. 저희가 그걸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